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35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하- 지내셨나요? 처음부터 이제 말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큰일이네. 아니, 얼굴에 이거 뭐예요? 네, 여기 여드름인가? 뭐야? 모기한테 물린 건지 여드름이 난 건지 모르겠어요. 아. 갑자기 생겼어요. 스트레스가 거기로 모였나요? 그런가 봐요. 어떻게 힘들게 잘 지내셨죠? 네, 힘들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제가 족저근막염 때문에 운동을 거의 작년 12월부터 거의 쉬었거든요. 근데 풋살 대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열심히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까? 다리를 잃고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구나. 네. 아, 네. 뭐 그게 건강인지 모르겠. 어쨌든 뭐 네, 시합 잘 하시기를. 네. 다음 주인가요, 시합? 네, 다음 주입니다. 네. 어떻게 우승의 소식을? 아니요, 저는 한 골만 넣는 걸 목표로 하고 한 골이라도 넣자. 이렇게 한 골 넣으려고 가시는 네. 거군요. 왜냐면 거기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막 10년 넘게 하시던 막 분들이고 전국 대회에서 막 우승도 하시고 오! 이런 팀들이라서 그런 팀하고 붙는 거예요? 저희는 개발이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은 어디 지역의 분들이에요? 이게 그 시흥에서 열리는 그 대회인데 꼭 시흥에 있는 지역만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안산 지역에 있는 데니까 거기를 참여하니까. 예. 가까우니까. 예, 가까우니까. 아, 그러면 그 여성 풋볼? 네, 여성 풋볼. 아, 뭐 매해 하는 거예요? 예, 네, 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도 막 오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가족들이 와서 응원하고. 아, 근데 저희 팀이 요즘에 좀 소강기였거든요.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막 이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대회를 신청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열심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언니들 한번 초청해야죠 여기. 근데 한 번 왔었죠. 한 분은 보셨었잖아요. 제가 네, 그때 뭐 없었어가지고. 안 계셨었죠. 네. 아, 우승을 하면 나오겠습니다. 네, 우승 언제 하죠? 5년만 기다리시면 되죠. 5년이면은 완전 멤버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우승할 때까지. 네. 자, 오늘 만나실 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가까이 마이크를.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안산을 왔는데요. 상드님 소개로 온 저는 성공에 대해서 여성학 공부하고 있는 흥취 박지아입니다. 그 집회 사회봤다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자기소개가 거기서 끝입니까? 그럼 제가 좀 길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지금 이름은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진행했던 지난 집회에서 사회를 보았던 박지하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좀 더 길어야 될까요? 마이크를 딱 잡은 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 네. 마이크를 딱 켜니까, 앞에 서니까, 살짝 말투가 달라지는 느낌은 뭘까요? 그러게요. 제가 이 말투가 긴장이 빡 들어가고, 이 라디오라는 공간 자체가 너무 새로워가지고, 원래 제 자신을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듭니다. 술을 마시면서 했어야 되나? 와인이라도 한 병 사들고 올 걸 그랬어요. 그런가 봐요. 처음 라디오. 예, 처음이신 라디오는 진짜 처음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그 헤드폰 쓰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거가 처음입니다. 내 목소리가 녹음돼서 나오고 방송되면 더 놀라울걸요. 그래도 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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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지아님은 오늘 처음 지아가 지아를 그러니까 만났습니다.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하 조직의 지하요. 어머!
그런 의미예요? 오 마이 갓.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땀이 나서 저 잠깐 좀 벗을게요. 긴장되시나요? 네, 기장이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그런 의미셨구나. 아니 뭐 지아님이 뭐. 자, 그럼 이제 흥치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요? 예, 저는 흥치로 불러주십시오. 아, 예. 지아가 2명이면 좀 그러고. 네, 그러네요. 네네. 왜 흥치가 되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원래 별명은 네. 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흥치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 인간 진짜 또 지 흥에 취해가지고 떠드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아주 모욕하는 말이었는데 누가 웃기다고 그거를 흥치떠 이렇게 줄여가지고 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흥에 취해서 사는 건 좋은 거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제가 저의 어떤 활동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흥선대원군의 흥, 취했다 취라고 해서 제가 사실 외화 이런 걸 잘 안 보거든요. 네. 한국 문학만 좀 읽고 한국 영화 보고 이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의 흥, 취했다 취 이렇게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주변에 참 재밌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흥치 별명이 이제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지금은 마음에 듭니다. 일단 발음하기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흥, 취. 네.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흥치. 감사합니다. 흥치뿡 약간 이런 좀 귀여운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흥치뿡은 놀랍네요. 흥치뿡. 처음. 지금 여성학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왜 여성학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제가 원래는 진짜 명예 남성으로 살았습니다. 명예 남성으로 이렇게 살다가 저 단체 활동을 했는데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잘 모르는 채로 뛰어들어서 뭐 성폭력 상담소에서 교육도 받고 여성의 전화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가려고 여성학 대학원을 가볼까 했는데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야, 여성학 대학원 가면은 너 이제 진짜 시집은 못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서 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원래 하던 활동을 하다가 고향 친구들이 저보고 냉동 난자를 하라는 거예요. 어머. 네. 너 얼마 모았어?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 모았다 했더니 너 그 나이에 그것도 못 모았어? 네가 나이가 몇인데 2천도 없어? 이래가지고 없어. 했더니 그러면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게 네 난자 정도인 거야. 혼수를 투자했을 때 가치 있는 난자를 얼려라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에 혹해가지고 병원까지 갔어요. 진짜요? 네. 근데 다행히도 안 얼렸는데 근데 약간 좀 생각이 막상 그 병원에 가니까 정말 많은 평소에 안 하고 살던 내가 정말 자식을 낳고 싶나?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싶나? 자식을 낳는다면 꼭 내가 이렇게 낳아야 되나?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성공에 대해 실천 여성학 추가 모집 공고를 보고서 그래 이 돈을 차라리 여기다 쓰자 해가지고 그냥 지원을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우와. 딱 비슷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등록금하고 등록금하고 그거 얼리는 비용하고 이렇게 비슷하길래 해서 이걸 하자. 신기해요. 방향 전환이 확 되네 그냥. 예. 원래 좀 원래 성격이 이렇게 흥에 취해가지고 그냥 시원시원하신. 시원시원하기보다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 너무 즉흥적이고 막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하고야만은. 그래서 난자 동결 병원까지 갔다. 신기합니다. 처음 봤어요 이런 분. 그래요? 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성격이 원래. 뭐 어렸을 때부터도 약간 좀 즉흥적으로 이것저것 저질러 보고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집회사회도 네. 불러주면 다 가거든요. 부르면 다 가고 네. 학생회를 계속 했었는데 학생회도 해볼래 하면은 그래요 해가지고 뭐든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열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누가 뭐 할래 하면은 다 하다가 이렇게. 그럼 지금도 누가 뭐 할래 그러면 다. 거의 그렇게 엔간하면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과부하가 걸려 있는. 그럼 거절하는 건 뭘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이요. 거절할 때 그만둬라 기준.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진보당 활동도 하고 있는데 누가 야, 그 진보당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오래 해서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는 못해? 가속을 계속 붙이는 거는 가능한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좀 잘 못하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까 사회 얘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 사회를 보게 되셨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집회 사회자가 트럭 행진을 했던 이번에 계속 이름이 시민 대행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럭 행진을 이끌었던 사람이 40명 정도 됩니다, 방에. 그리고 뭐 지역까지 하면 훨씬 더 많죠. 근데 수도권 집회만 했을 때 40명 정도 있고 그 무대 집회를 진행한 사람이 10명 정도 있는데 12월 3일 밤에 정말 시민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를 조직하는 분들도 사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막 연락을 돌렸는데 제가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운동 단체를 1기 대표, 그러니까 같이 만들고 계속 간사활동 같은 거를 했는데 거기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요새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회자되는 비상행동 카뱅 심규협 또 그 단체 사람이고 그리고 주로 이렇게 행진 사회 팀장 같은 걸 맡았던 박민주 동지도 저희 단체 후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같이 학생운동 단체 했던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자기는 계속 사회운동 하고 싶다 이렇게 언저리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전화가 오는 거죠. 올래?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24년에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그때부터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들 모임에서 집회에 있을 때부터 트럭 타서 이렇게 같이 진행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회 같은 거 잘 봐요? 아, 제가 불러주는 곳은 다 가는데 어디를 갔었냐면 사회 보러 갔었구나. 예, 충남의 달집 태우기 전통 행사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도 했어요? 예, 그런 걸 할 때 불이 타오르기 직전까지 흥을 좀 돋궈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를 본다던가. 정말 거기 갔다고요? 네. 그거는 어디 지자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를 가셨어요? 이것도 남태령에서 제가 사회 보는 걸 보고 농민분께서 마음에 든다. 최근에.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와서 사회를 보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학생운동 단체 했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국 여성 농민회 가서 저희 후원 부탁도 하고 했는데 좀 잘 떠드니까 와가지고 집회 가서 노래 좀 해봐라 하면 노래도 하고 또 괜찮으면 진행도 하고 해서 추수 한마당 뭐 이런 거 사회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전 불러준 데 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회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다. 전문 사회가는 아니잖아요. 전문 사회자는 아닌데 근데 돈 받으면 전문가라는 마음으로 거기서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돈 받으면 전문 사회가지. 그죠? 맞네요. 제가 그런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전문가다라고 마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핵 집회 전에도 이렇게 사회를 좀 보러 다니셨던 거네요. 아까 여성 농민회 같은 데 가서. 근데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불러 주십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저도 농촌 사람이기도 하고 예전에 농활수기 공모전에 나가가지고 한국농정신문에서 하는 거기서 수상을 할 때 농화를 좋아해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채널 팟빵 쳐다보다가 지아님의 농사 이거 재밌겠다 하고 있었는데 관심이 있기도 했고 아까 얘기 드렸던 진보 대학생넷 활동할 때 같이 그때 집행위원장 저 대표하고 첫 해 집행위원장 했던 분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소개로 여기저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하는 직업 제 직업 있으신가요? 예, 직업이 있죠. 저는 성평등 교육을 나름의 사명으로 하고 있으나 그게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동문회 사무국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동문회? 예, 대학들마다 이렇게 동문회가 있는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7, 80년대 학생운동했던 분들이 꾸린 동문회인데 그래서 모교 동문회에서 저 친구 이렇게 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다행히도 써주셔가지고 그럼 출근을 하시는 거죠? 예, 많이는 안 하고 반상근으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거의 여러 개의 직업이 있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고정적으로 하기에는 저도 활동이 저 나름의 주업이기 때문에 정기로 출근하는 일 말고 일일 알바 같은 걸 많이 알아봐가지고 예전에는 한창 동대문에 새벽에 옷개로도 다녔었고요. 왜냐면 제가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네. 가기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네. 쿠팡을 다니다가 쿠팡 공장까지는 제가 조금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 남부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먼 건 힘드니까 찾아보니까 동대문에 새벽에 그 옷 공장들에서 이제 유통 나가기 전에 검수하는 이런 알바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잔잔바리로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되게 뭐라 그래 생활력이 강하다. 옛날 말로 좀 그래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래도 저희 이 프로그램 이름이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이기 때문에 네. 그 여성학 공부하신다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반 되신 반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좀 들어가기 전에와 들어간 이후에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생각의 변화라든가? 저는 이 페미니즘을 공부를 안 했더라면 지금 어쨌든 이 집회는 이전에도 참가를 했지만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정말 큰 위기잖아요. 저는 12월 3일 밤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근데 그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 4월 4일까지 123일이라는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뭐 보수 집회? 극우 집회가 더 규모가 커 보이던 시기도 있었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 지금의 시기가 약간의 삶의 위기 같은 시간이었는데 페미니즘을 몰랐더라면 이 나라의 위기, 내 개인의 위기, 내 주변의 위기를 잘 못 넘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공부를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점에서 큰 것만 보면 위기가 끝나거나 아니거나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것들만 있을 텐데 페미니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훈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집회 때도 1월 말, 뭐 2월 초 이렇게 때는 막 미디어에서도 극우들의 목소리에도 자꾸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 뭐 근데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모르겠어 막 그냥 나는 다 싫어 막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되게 좀 절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페미니즘 공부하면서 이 개개인의 목소리 같은 거에 좀 다 봐야겠다. 누가 집회에 나오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해서 직접 가서 그런 뭐 목소리 듣는 것도 해보고 전 집회에 나가면은 되게 열정적으로 앞줄에 앉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 보는 날 말고는 맨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슬렁 이렇게 걸어 다니기만 하는데 뭐 사람 나쁘게 말하면 사람 구경 같은 건데 사람들 보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배울 게 있나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습관 같은 것이 페미니즘 공부하면서 좀 생겼다 싶기도 하고 남태령에서 사회를 봤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 밖으로 꺼내는 게 그렇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광장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한 걸음만 돌아서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 해도 낭떠러지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자기소개하는 것 이런 걸 들으면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그동안 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살았을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뭘까? 이런 생각을 막 계속 꼬리물게 하는 것을 좀 페미니즘으로부터 배운 것 같습니다. 그 페미니즘을 만나기 전에는 명예 남성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역시도 사실 그랬죠. 근데 이제
페미니즘을 만나고 나서의 집회 문화가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때랑 윤석열 때랑 네.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예, 다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그때는 평등 수칙이 그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성과 장애인과 소수자도 주권 시민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뭐 맞는 말 하시네요 하면서도 무대 위에서도 그런 비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때 이 진보대학생넷이라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의 시민자봉단 같이 대학생 자봉단을 했었는데 사람들 사이를 계속 지나가면서 그런 불편감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이번 집회에는 이걸 지나가는 게 맞아? 지나갔을 때 누가 이 광장이 지나고 나서 삶이 안 바뀌었지? 이런 생각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좀 학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힘의 균형이 계속 바뀌는 과정을 사람들이 같이 밀고 당기는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를 지금 초반에 이미 해서요. 저희가 항상 초대 손님에게는 예, 추천곡을 2곡을 요청드리는데요. 네. 예, 해오셨죠? 추천곡을. 네. 예, 그 중에 한 곡을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은 네. 그 미기라는 가수가 부른 천년지기입니다. 미기. 트로트인데 처음 들어봤네요. 원래 유진표라는 가수 원곡인데요. 이 천년지기가 그 박자도 굉장히 쉽고 제가 지역에 행사 가면은 주로 오시는 분들이 노인 여성분들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구호를 외치기 되게 좋아요. 무슨 구호를 외쳐요? 이를테면 네. 그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까지 가는데 그 뒤에 제가 누구 하면 거기서 외치고 싶은 걸 외칠 수 있어요. 아, 친구 이름을 막 외쳐요? 예, 친구 이름도 외칠 수 있고 예를 들면 단체명도 외칠 수 있고 뭐 이를테면 단원 FM 이것도 가능하고요. 페미니스트 뭐 이것도 가능하고 대충 3글자, 4글자, 5글자까지는 다 압축해서 거기다 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어디 가서든 부르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요걸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뒤에 딱 외치면 되죠. 자기 이름을 외쳐도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프로그램에서 예, 트로트를 트는 건 처음입니다. 좋은데요? 다행입니다. 처음을 흥치님이 해주시는군요. 야, 알겠네요. 어느 부분에서 외쳐야 할지. 누구! 이렇게 하면은 또 좋아하십니다. 전문 사이가 맞으시네요. 이런 노래까지 딱.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어머님들 막 일 많이 하시고 하니까 막 크게 움직이지는 못해도 신나게 춤을 추셔서 그 강원도 아리랑 있잖아요. 조용필 씨 노래에 맞춰가지고 하는 앉아서 하는 율동도 있고요. 뭐 치매 박수 뭐 이런 거라도.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워낙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을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유튜브가 저희 선생님이에요. 네. 아코디언도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마을 같은 데가 제가 사실 예전에 출마를 했었어요. 네, 제가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어쨌든 낮 시간에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뭐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막 연습을 좀 더 했던 거. 어느 지역에서 나가셨어요? 제가 지금 청량리 뒤쪽에 전농동 알아요. 있는데 그 전농동에서 왜 출마를 했냐면 22년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 전국에 1000개 넘는 선거구 중에 조금 서울에서 8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진보정당, 작은 정당들이 많이 출마를 해야 하는데 지역위원회가 다른 뭐 정당들처럼 큰 정당처럼 막 다 있지 못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범선거구제로 열렸는데 안 나가는 게 맞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죠. 진보정당과 조율을 해서 이 동네를 제가 나가게 됐고 그때 노래를 막 공원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선거에 나가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필요하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것도 좀 그냥 웃긴 얘기인데 거절을 못 하시니까 거절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때 좀 흥미로웠던 일화가 있는데 그때 어쨌든 진보정당이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다. 이 시범선거구제도 잘 안착해야 된다라는 걸 두 가지를 알려야 된다는 목표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시겠지만 2011년인가 헌법소원 들어가면서 이전에는 배우자만이 선거운동 사전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거를 지정 1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정 1인을 지목을 해야 하는데 그 주변에서 아무래도 선거에 나왔고 이 지역에 터잡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 가짜 남편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지금보다 더 어렸고 그러니까 어린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해서 가짜 남편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또 그때는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뭐 왜냐면 선거는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니까 지역위원회 어떤 열망을 가지고 같이 집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절을 또 못했죠. 해가지고 가짜 남편을 세웠는데 그때 어쨌든 그 가짜 남편은 그때 러닝메이트처럼 같이 공동 선번을 꾸렸던 저는 구의원 후보였고 거기는 시의원 후보와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의 가짜 남편은 거기에 진짜 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쟤는 낙선도 하고 남편도 뺏긴 아주 안타까운 사람으로 남았는데 그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터잡고 살아가는 어른으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전략을 잘못 짰다. 그때 페미니스트 후보로 나왔으면은 그치. 차라리 동네에서 좀 더 그래 이렇게 됐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닌 선거를 했다. 라는 이렇게 반성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일도 있었네요. 선거를 중심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예. 페미니스트로서 평가해보세요. 그게 맞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다른 평가가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거도 똑 떨어졌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때 그 가짜 남편이 또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남편이라고 소개하진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결혼할 것처럼 했던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속였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속이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남편 역할을 심취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놓고 정말 애인이랑 결혼까지 결혼해버린 하고? 거죠. 그 당시에는 또 애인이 아니었는데 약간 호감만 있던 그 당시에는 사이였는데.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공개해도 되는 거죠, 이제는?
이미 뭐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있고, 예. 속였네. 아, 배신감 속였네. 느낀 거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애썼네. 아, 하지만 안 애썼네. 됐네.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혹은 뭐 그런 혹시 막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이 표현이 약간 나쁠 수 있는데 어쨌든 선거에 당선되려고 그렇게까지 기만했다. 했니? 막 이렇게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 점은 없었으나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았나? 이런 고민은 제 몫으로 두는 것이 그렇게 큰 지지와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계기도 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하려는 이야기와 내가 하려는 실천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설정이 좀 잘못 맞았다. 내가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왜 그런 설정을 했을까? 그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 뭐 이런 반성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그런 반성을 하셨다니 좋은 경험을 하신 건가요? 또 이렇게 이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네. 그 사회 보시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사회 몇 회 보셨죠? 흥치님이? 횟수를 막 세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 그 남태령 끝나고 그 한강진 있을 때 네. 그때 입원을 했었어요. 네. 수술을 좀 해가지고 그때 쉬면서 너무 근데 밖에서 같은 동지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회복을 한 3주 지나고 저는 매일 나가가지고 몇 번을 참여했는지 잘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네. 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서울에서 네. 그 본 무대에서 하기도 하고 본 무대는 많이는 아니고 네. 그거는 더 유명하신 분들이 하고 저는 행진 차량을 많이 행진 차량 주로 1호차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배차 되는 대로 저는 보통 하라는 대로 합니다. 네. 탄핵 시기에 이 집회가 뭐 여러 가지 변화된 문화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구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구호, 뭐, 4박자, 구호. 8박자 구호. 네, 이런 걸로만 익숙하다가, 네. 뭐, 음악도 물론 달라졌지만. EDM 구호도 생기고. 네. 그 EDM 구호. 네. 그거 박민주님이 처음 하신 거예요? 예. 박민주님은 그 전공이 그 전통 민속 무용이어가지고 기본 그 리듬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분이 이렇게 해서 한 40명을 줌으로 교육을 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산에서 활동하는 그 박범수 네네. 그러면 이분은 너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리듬을 못 맞춰. 제 옆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드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 가요도 잘 안 듣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 다들 성별 나이 다 달랐거든요. 50대인 분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서로 연습하고 금요일 밤에는 OT 들어가가지고 새로 나온 리듬고 연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회도 그냥 본 게 아니네요. 네, 다들 배워가면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트레이닝 있었습니다. 아까 그 천년지기 노래를 들으면서 광장에 어르신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 노래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막 구호도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제가 남태령에서 진행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기획이 있는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노래 한 곡 선정 이런데도 다들 이렇게. 우리가 이 집회를 한다는 걸로 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 토론을 겹쳐서 그렇게 제안하기는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다른 노래들은 제가 이따 다음에 추천곡은 제안을 막 했던 노래인데 그 남태령에서는 이 노래 한번 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농민분들 집회할 때 많이 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노래 킬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 보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뭐 좀 기억에 남는 경험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연히 남태령에서 사회를 봤었어요. 제가 사실은 밤을 같이 새지는 못했어요. 전날 저녁에 그 행진 사회를 마치고 수술 앞두고 있을 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밤 늦게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밤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고 해서 나도 오늘 여기서 있어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있는데
박민주 동지가 밤을 새고 음. 이제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음. 몸도 슬슬 안 좋아지니까 누가 교체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은 그 박민주님이 화장실을 갔을 때 잠깐 올라갔는데 그럼 나 좀 쉬고 올게 차에서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제가 저녁까지 사회를 보게 된 거거든요. 왜냐 밤을 샌 분들은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충전을 하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회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남태령식 자기소개라고 하잖아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 순간은 나 영원히 못 잊겠다 했던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를 보게 됐으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라고 나를 이야기하지? 그동안 그런 고민을 나는 왜 안 하고 살았지? 왜 속편하게 살았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권력일까? 이런 생각도 했고 처음에 용기 있게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헉 싶었던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세상을 약간 이렇게 공포로 느끼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의 질서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고 하겠구나 이런 용기 같은 걸 얻어가지고 그 순간을 좀 진짜 못 잊을 순간 그리고 그때 화장실에 갔을 때 막 쌓여 있었던 그러니까 화장실에 뭐 생리대도 있었지만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은 거여서 이건 못 잊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남태령에서의 그 집회가 1박 2일 집회가 여러 가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는 이제 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계속 봤는데요. 그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흥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얼마나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정말 이것이 연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그 전봉준 투쟁단에서 부지개 떡을 돌렸을 때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논바이너리였나요? 농민이 알아두겠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서도 참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이렇게 포용력이 넓어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1박 2일의 그때 모습이 대단하다. 일종의 사고같이 어쩌다가 그날이 열렸는데 전 진보당에서 그 청년 대표를 하고 있고 서울 청년 대표를 근데 저희 당원들 중에도 그리고 또 이렇게 저 가까이의 당원은 아니어도 그 20대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교육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일종의 공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공간을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다 보니 여대 입학 저는 좀 싫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랑 다른 사람들을 꼭 이렇게 공포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해서 막 교육 같은 걸 준비해서 성평등 교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대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선 충분히 그래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걷어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태령에서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 가슴에서 이렇게 티슈 뽑아내듯이 내 안에 어떤 이런 막 같은 걸 쓱 뽑아내는 이런 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 자리에 있길 잘했다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개 질문을 또 막 해드렸었는데 네. 사회 보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네. 그 만나서 좋았던 것들이 있었을 거고 혹은 또 뭐 반대로 힘들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 그죠?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뭐 힘들었던 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기도 하는데 좋았던 건 확실히 있는데 그 이번에
집회를 하면은 저야 뭐 그냥 무대 위에서 잠깐 올라가는 사람이지만 진짜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한 사람들이 무지 많았잖아요. 그 비상행동에 이렇게 시민 단체들 전선단체 이런 데서 파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을 할 때는 잘 이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끝날 때쯤에 저도 제가 89년생인데 89년생 모임에 초대가 됐어요. 거기서 각자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카뱅심규협도 89년생이고 몇 명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서 뭐가 좋았냐면 되게 저는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고 또 다른 활동가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또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각자 위치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광장이 끝나고 나면 또 함께 최대 연합을 했던 거에서 이런저런 이견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견으로 만난다기보다는 또 서로에게 좀 왜냐면 토론하는 자리로 만난 게 아니니까 술자리로 만난 거니까 아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저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인연이 묶어져서 되게 좋고 또 보니까 거기 모인 그 89년생들이 이전에 2011년에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할 때 되게 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뭐 어떤 사람들은 학생운동 다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반짝 그때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그 많은 그 시절에 광장을 채웠던 대학생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지금 사회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고 그게 2024년에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하는데 또 중요한 인생의 기점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또 이 지금의 광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 되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싶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락처도 막 주고받고 막 이러셨어요? 반톡 그 방 파가지고 네, 술 먹고 막 서로 막 활동하는 거 올라오면 공유해주고 자기 단체에 뭐 있으면은 뭐 뉴스레터 구독하세요 이렇게 막 올려도 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막 홍보해주고. 네, 서로 홍보해주고. 네. 서로 후원하라 맞아 맞아 그런 거야 그런 거.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 이런 거. 홍보 채널 하나 더 만드셨네요. 네. 근데 좋아요.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칭찬 모드. 그 고장난 칭찬 자판기처럼 계속해서 격려. 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격려만 받는 것도 응원 받는 거 필요하죠. 그거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평가 아니 왜냐면 또 지아님도 그럴 거 저랑 좀 비슷하지 않나?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맨날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 맨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그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대학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대학원 맞아요. 정말. 네. 그래서 좋았던 경험이 이게 거기다가 페미니즘을 배우니까 더 좋은 거죠. 맞아요. 어차피 평가는 대중들한테 받을 거고 활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응원 격려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대학원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죠? 말벌님들. 예. 만나셨죠, 많이?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성공회대 그 김순남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왜냐면 그 트위터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 집회를 나가고 하면서 빠르게 어쨌든 소식을 접하고 이 집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 적극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트위터를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됐고 보면 막 가끔 오늘 1호차 사회자 잘 못하네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이렇게 당황도 하고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입을 했고 보는데 인상 깊은 글이 비상행동에서 한 이 집회를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립 청년으로 분류가 되었을 텐데라는 글이 보여서 저도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성공회대 김순남 그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교수님께 그걸 보여드렸어요. 교수님, 저는 이게 너무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할 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렬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던 분들도 있고 여기서 그 의장단 분들이 농성을 할 때 자기도 와서 농성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9 to 6와 같은 어떤 레귤러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산다면 오히려 집회를 참석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제가 앞서 얘기 들었던
응원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집회 안 나오니까 저 사람들은 뭐 의지가 없는 거가 아니라 자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도 느꼈지만 또 동시에 누가 이 자리를 진짜 처절하게 지키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립 아니면 취업에서의 어려움 이런 내가 사회적인 정해진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서 나도 마찬가지로 저도 출퇴근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웠겠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교수님께 그걸 보여드렸더니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DM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동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분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이렇게 갔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인터뷰 같은 것도 다른 뭐 보도도 많이 됐지만 어쨌든 책임감 그다음에 뭐 미안함 이런 마음으로 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해주시기도 하고 그분 계속 그런 강조 말벌들도 되게 다양하고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로 묶어서 퉁칠 수는 없지만 그 각각의 이야기가 되게 계속 궁금해지는 중입니다. 그 말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탄핵 이후에 계속 이제 뭐 세종호텔이나 뭐 그 지혜복 교사님이나 이런데 이제 계속 결합하시는 말벌들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트위터를 하는데 거기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경찰의 대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래도 시민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연애 안 해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벌이다 이러면서 잡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막 맞아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이제 지치지 말자. 너무 다 참여하려고 하지 마라. 좀 힘들 땐 쉬어라. 서로가 위로를 해주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놀리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전 시군이야. 전문 시군이야. 맞아요. 저게 직업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사는데 직업이라고 치면은 오히려 쉼도 잘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다시 또 이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일상을 또 돌봐가면서 해야 오래오래 좀 같이 갈 수 있겠다. 어떤 계기로든 이번 광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나는 이거를 내 업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오래오래 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팔레스타인 집회하고 그 강남역 그 여성살인 그 일이 지금 9주기 돼가지고 어제 또 집회였잖아요. 추모제였잖아요. 그래서 갔었는데 그 두 곳 다 뭐 예전에 비해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말벌님들 자기 깃발 들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같이 하고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깃발 얘기 나오니까 어제부턴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 그 깃발들 전시하고 있거든요. 식민지 역사박물관. 그 벽에다가 쫙 걸어놨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한번 가셨어요? 아니요, 트위터에서 저도 봤어요. 트위터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트위터가 정보가 빨라서 트위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없네요. 전 사실 이번에 광장에 누가 가장 나오기 어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방버스는 남태령 이후에 계속 자리를 잡았잖아요. 겨우 내내. 그런데 12월 14일 날 돌봄버스가 왔었잖아요. 7일 날 아기 데려가서 너무 힘들었다 했는데 그 뒤로 돌봄버스를 보기가 좀 어려웠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도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스토리가 집회에 나왔거나 아니면 저의 어린 시절 쭉 친구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거나 그러니까 누가 가장 이곳에 접근하기가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접근을 방해하는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뭐 차별적 언행뿐 아니라 뭐 장애가 있더라도 올 수 있게 행진해도 근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일이 너무 어렵게 우리 사회에서 아직 짜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인스타를 하면서 해요. 밖에서 막 집회하고 있거나 아니면 쭉쭉 넘기다 보면 안에서 계속 아이랑 둘만 있거나 라는 이 극단을 느끼는 것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그 얘기 하시니까 저도 첫째 키울 때 생각나네요. 집회, 촛불 집회 한번 가려면
서울을 가려면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하철역까지 대부분 다 지하철을 타야지 이렇게 그나마 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려면 또 거기 가는데 조금 어렵고 버스 타려면 또 유모차 접어가지고 유모차 들고 애도 안고 가야 되니까 혼자는 못 가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수유실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 집회 문화가 참 바뀌어야겠네요. 그니까. 이렇게 또 집회 평가를 하게 되는 모두가 함께하는 집회가 되려면 맞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소통방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흥치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집회 광장에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번에 있으면. 집회, 그러니까 비사행동에서는 네. 그 온라인으로도 뭐 의견 수렴을 하기도 하고 뭐 시민 참여 그 집회가 아닌 부대 행사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방금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되게 고립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도 연결이 돼야 이 얘기를 여기 와서 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기까지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처지가 아니면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막 아이 키우고 이런 게 아니니까 몰랐는데 페북을 보면서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데 관심이 있을 텐데. 맞아요. 네. 뭐 다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아, 그때는 흥치님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이제 그 계획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네.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것 이와 관련해서 탄핵 오늘 흥치님을 저희가 이제 모신 것은 네. 탄핵 시기에 그런 본인의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네. 한 거라 질문도 그런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탄핵 그런 사회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한 이후에 또 어떤 계획들 뭐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이건 좀 약간 광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회는 불러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리고 나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집회 참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그 캠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캠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다른 내일 캠프라고 해서 제가 이전부터 같이 활동했던 진보대학생넷이라는 단체의 주관으로 그 네 분의 연사님을 모십니다. 권기면영 선생님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몽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 극우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강성현 항공외대 교수님 하고 이번에 비사행동에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활동하셨던 서채환 변호사님 이렇게 네 분 모시고서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냥 절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무엇이 문제였지? 이후엔 좀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가오는 5월 25일에는 다시 만난 세계 포럼이라고 해서 이 광장을 함께 했던 시민들, 청년들, 또 학생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이런 자리를 또 준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포스터 받긴 봤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요? 네. 제가 이 단체 만들면서부터 같이 했던 행사, 그러니까 이게 벌써 9회차가 되는 행사입니다. 아니 그리고 올해 또 딱 이런 예. 주제가 예. 너무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신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후배들이 한 건데 이거를 왜 토론했냐면 네. 대선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 말고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느냐. 우리라도 떠들어야 된다라는 약간 절실함으로 대학교 같은 데 포스터 막 뽑아가지고 막 붙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학생들이 대상이에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긴 하는데 누구든 올 수 있으면서 그
10대 분도 오신 적도 있고요. 아. 나는 학생이 아닌데, 대학생도 아니고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인데 와서 토론하고 싶다 해서 좋다. 디프리 때 술만 안 드셨는데 뭐 어떻게 알아서 하셔라. 우리끼리 이렇게 놀아도 뭐 이렇게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서 다 오시게 이렇게 합니다.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아닌 분들도 오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홍보해야 하나? 온라인 홍보도 해가지고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온라인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대학생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신청해놓고 막상 갈래니까. 그러니까 강연만 듣고 토론만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저는 강연만 듣고 싶어요 하면은 그렇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조율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혹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네. 게스트 모시면 마지막에 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니면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드리거든요. 저는 이 팟캐스트의 세계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푹 빠져들게 될 것 같은 게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유튜브로 항상 그 정치 뉴스 같은 걸 켜놓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요새 못 듣겠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느낌? 정말 대선 시작되고 나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좀 모르고 살았구나.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었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돼서 그 초대도 감사하지만 이걸 알게 된 게 더 감사드리고요. 흥하십시오. 그러니까 2023년부터 하셨던데 방송 35개라고요. 더 많은 이야기로 많이 방송해 주시기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팟빵에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추천곡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맞다. 아까 이 노래를 광장에서 틀자고 제안하셨었다고.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영상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12월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울림이 있었던 노래기도 하고 말고도 몇 개 제안했습니다. 저는 뭐 김현정의 멍도 제안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 남편에게서 하지 않았나요? 이게 그때쯤에 지금 너무 그 K-팝이 너무 최신곡이라 가지고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 90년대 2000년대 분들도 많이 오니까 그 노래도 켜야 된다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노래는 이 노래가 좋겠다. 좋다. 좋지 아니한가로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들으면서 저희 35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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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읽길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마음대로 그린 세상
그래도 너는 좋지